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었다. 시작은 2년 전에 방영된 심야 방송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30분 분량의 마이너한 방송으로 지금은 종영되었지만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이 보낸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고 이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매력 포인트였다. 사연들도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거리에서 본 이상한 간판 사진이나 애완동물의 특이한 행동을 찍은 짧은 영상을 보내면 채택될 경우 상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방송을 보면서 나도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상품이 탐나는 건 아니었고 나도 뭔가 재미난 걸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세련된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들어 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물은 간단했다. 적당한 크기의 나무 판자 한 장, 긴 나무 말뚝, 그리고 밧줄 하나였다. 판자에 못과 말뚝을 사용해 팻말을 만들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를 썼다. 다음은 밧줄이었다. 밧줄 한쪽 끝을 동그랗게 묶어 올가미를 만들었다. 이걸로 준비는 끝났다. 숲에 가져가 설치한 뒤 사진을 찍으면 나의 작품이 완성될 예정이었다. 쉬는 날 외곽의 숲으로 차를 몰고 갔다.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운 후 팻말과 밧줄을 들고 숲속을 돌아다녔다. 잠시 후 내가 찾던 나무를 발견했다. 튼튼하고 적당한 크기의 소나무였다. 땅에서 약 3m 높이의 두툼한 가지가 수평으로 뻗어 있어 내 목적에 딱 맞는 나무였다. 준비해간 망치를 사용해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는 팻말을 나무 앞에 세웠다.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 가지에 밧줄 고리를 묶었다. 나무에서 내려와 결과물을 보니 꽤 만족스러웠다. 즉석에서 만든 처형대 같은 모습에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란 문구가 어딘가 웃음을 자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사진을 찍으려다 보니 갑자기 주저하게 되었다. 팻말에 사용한 나무 판자는 너무 깨끗하고 반짝이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몇 주간 비바람을 맞으면 팻말이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줄 테니 몇 주만 그대로 두고 오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더 황량하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군가 팻말을 보고 화내거나 치우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들었지만 내가 한 건 단순한 장난일 뿐이고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했다. 팻말과 밧줄을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바쁜 일상이 시작되면서 나도 그 장난을 잊고 지냈다. 한 달쯤 지나 문득 그 일이 떠올랐다. 여전히 심야 방송은 방영 중이었다. 나는 바로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다. 그 사이 태풍이 지나간 숲은 풀이 무성해졌고 많이 달라져 있었다. 길을 조금 헤맸지만 결국 팻말을 설치했던 곳을 찾아냈다. 하지만 나는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내 예상대로 팻말은 황량한 분위기로 변해 있었다. 나무 판자는 더럽혀져 있었고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는 바람과 비에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리고 나무에 묶어둔 밧줄에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머리가 길어 여성으로 보였다. 뒤돌아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시신이 얼마 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썩어가는 중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미동이 없는 모습으로 보아 이미 죽어 있는 게 분명했다. 축 늘어진 팔다리와 함께 그녀는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매달려 있었다. 그녀가 바람에 흔들려 나를 바라보기 전에 나는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다. 너무나도 무서웠다. 지금 돌이켜봐도 여전히 무섭다.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그것조차 두려웠다. 만약 신고를 한다면 이 장난이 내가 한 짓이라는 게 밝혀질 테니 말이다.
이것이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죄에 해당할까? 그렇다고 해도 내가 무서운 건 그 죄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장난으로 팻말을 만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일부가 나일 거라고 생각하니 공포감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뉴스나 신문을 볼 때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는지 살펴보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 그녀는 지금도 숲속 나뭇가지에 매달려 삐걱이고 있을 것이다.